인터넷에서 중고 물품을 사는 분들 많으시죠? 물건을 직접 보고 사는 게 아니고 또 주로 택배를 이용해 거래하다 보니 각종 판매 사기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170여 명에게 판매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30대 남성이 붙잡혔는데요. 수법이 교묘했습니다. 비싼 캠핑 용품을 판다고 해놓고는 무게가 비슷한 생수병 같은 걸 보내는 식이었습니다. 전화번호와 거주지를 수시로 옮겨서 추적도 쉽지 않았습니다. 뉴스 따라잡기에서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초 직장인 김모 씨는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그늘막 텐트를 구입했습니다. 그 텐트가 단종이 됐어요. 그 물건을 보고 있었는데 이게 올라온 거예요. 그런 제품만 살 수밖에 없잖아요. 단종이 됐으니까. 판매자가 강원도 속초에 산다고 해서 직거래를 할 수는 없었습니다. 안전거래도 판매자가 거부해 결국 현금을 송금했습니다. 안전거래를 하자니까 그쪽에서도 안전거래는 고가세도 빼야 되고 입금을 늦게 하더니 불편하다. 지역이 일단 저는 그분이 속초인가 하여튼 그쪽이었어요. 김 씨는 텐트 사진만 보고 20만 원을 보냈고 판매자는 물건을 배송했다며 송장이 붙은 택배 상자 사진을 찍어 보내줬습니다. 다음 날 집으로 도착한 택배 상자를 열어본 순간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1.5리터짜리 생수병이 들어있었던 겁니다. 1.5리터 무통이 들어있는 거예요. 생수통이.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 박스를 들고 경찰서로 갔죠. 그게 창고로 왔거든요. 창고로 4,800원이 왔어요. 마트에 가도 1.5리터 생수 하나가 4,800원이 안 하잖아요. 텐트값 20만 원을 날린 것도 분한데 택배비까지 지급해야 했습니다. 그 무렵 김 씨에게 다른 피해자들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다른 분한테 연락이 오는 거예요. 누구시냐고 이렇게 하니까 이분한테 혹시 물건 구입하셨냐고. 저기도 이분한테 카메라를 구입했는데 입금 이후에 연락이 안 된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사기구나. 판매자는 2013년부터 이런 식으로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사기 판매를 해온 혐의로 경찰의 추적을 받고 있었습니다. 또 이름을 바꿔가지고 또 이제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이제 알았잖아요. 그래서 그 동일인지는 몰랐습니다. 핸드폰 번호도 계속 바뀌었나요? 계속 바꿨습니다. 타이밍으로. 친구 명의도 있고 동거녀 명의도 있고 그래서 수시로 바꿔가지고 했습니다. 판매자는 능수능란한 말솜씨로 구매자들의 의심을 피했습니다. 한 20대 여성도 판매자의 말을 철석같이 믿었다 피해를 입었습니다. 정상가의 반도 안 되는 가격으로 스노우보드를 샀습니다. 사진 다 올라와 있었고요. 가격은 시세보다 싸게 해준다 했어요. 얼마에 거래를 시작했어요? 34만 원이요. 자기가 되게 헌신적이시 그렇게 하더라고요. 판매자는 자신이 유명한 스노우보드 동호회에서 오래 활동해온 회원이라며 여성을 안심시켰습니다. 스노우보드 그 동호회 같은 거인데 거기서도 활동도 다 했던 사람이고 제가 그런 거 다 얘기해가면서 자기 믿어도 되는 사람이 큰 커뮤니티가 있는데 거기서 활동했던 사람이 거기서도 이것저것 글도 쓰고. 여성은 의심을 거두고 바로 돈을 입금했습니다. 그 직후 판매자와 연락이 뚝 끊겼습니다. 오전에 전화해보니까 없는 번호라고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사기쳤던 글. 그거 지웠어요. 피해 신고가 계속 접수되자 경찰도 수사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판매자는 경찰을 피해 지역을 옮겨 다니며 도피 행각을 벌였습니다. 경찰에 쫓기면서도 물품 판매 사기를 계속하는 대범함도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경주에서요. 속초, 양양, 낙산, 강릉 이런 쪽으로 주로 다닌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추적이 어렵게 하기 위해서 한 번은 이쪽 갔다 저쪽 갔다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엔 경찰에 사기 신고가 아닌 납치 신고가 접수됩니다. 신고한 사람은 판매자 김모 씨와 동거를 하고 있는 여성의 어머니였습니다. 김 씨가 딸과 손자들을 납치해 갔다는 건데요. 집이 막 수순해 있고 소품이도 넘어져 있고 애들 둘이 자기가 좀 안고 갔다는 그 느낌 있죠. 자기가 딱 꺼져 있고 다른 때는 놀러를 잘 다니지만 놀러 갔다는 생각은 안 들고 납치가 됐다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근데 계속 전화를 한 게 안 되는 거예요. 며칠 뒤 딸에게서 전화가 왔지만 어머니는 안심이 되지 않아 직접 찾아 나서기까지 했습니다. 준비를 다 해내고 다닌 거예요. 모텔을 싹 써대는 거예요. 집집마다 방마다 다
김 씨의 도피 행각은 석 달이나 계속됐습니다. 도망 다니면 렌트카는 추적이 어려우니까 그걸 이용한 거죠. 지인이나 동거녀 명의로. 조사 결과 김 씨에게서 판매 사기를 당한 피해 건수는 확인된 것만 또 170여 건, 피해 금액은 3,500만 원이나 됐습니다. 김 씨의 동거녀도 사기 피해자였습니다. 2002년도 입학 사진을 보여줬어요. 자기가 펜션이 임대료가 안 들어와서 명도조성을 진행 중이다. 돈을 되게 잘 썼어요. 임업을 회사로 들어간다고. 화환이 온 사무실 기록실 사진을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주고 그랬었거든요. 동거녀는 김 씨가 결혼을 빙자해 돈을 빌려간 뒤 갚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출만 금융권은 지금 잡혀있는 게 8,200 잡혀있대요. 사고는 게 2,000이에요. 그러면 1억 정도 잡힌 거예요. 카드값도 한 달에 보통 4,500씩은 나왔어요.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는 물건을 직접 볼 수 없어 사기를 당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때문에 물품을 확인한 뒤 돈이 전달되는 안전 거래를 이용하는 게 좋다고 경찰은 조언했습니다.